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이 사람을 그냥 칩 파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는요, 우리 산업, 우리 일자리의 미래 자체를 새로 설계하고 있는 거대한 AI 혁명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가 그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비전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던지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해보죠. 당신에게 남는 것은 창의력뿐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나요? 와, 이 질문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게 바로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리는 파트너가 될 거라는 그의 비전, 그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AI 혁명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뒷받침할 AI 팩토리,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 개념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모든 산업과 바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그 순서대로 착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젠슨 황이 말하는 진짜 혁명은 바로 이 AI 에이전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보는 AI의 진화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딱 3단계로 정리하는데요. 처음에 그냥 컨텐츠를 생성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는 단계로 넘어갔고 이제는 마침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뭐냐고요? 쉽게 말해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력도 있고요, 메모리, 여러 도구를 쓸 줄 아는 기술도 있고, 스킬즈, 스스로 일정을 짜고 스케줄링,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 IO까지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냥 명령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AI 에이전트들을 수없이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젠슨 황은 이걸 AI 팩토리, 즉 AI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정체성의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더 이상 그냥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최종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 그 자체를 짓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그리고 이 AI 공장은요, 무슨 거대한 컴퓨터 하나로 땡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처럼 움직이죠.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GPU, 전체를 지휘하는 CPU,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관리하는 네트워킹 칩, 이런 여러 전문 프로세서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분산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런 최첨단 하드웨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합니다. 젠슨 황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500억 달러짜리 공장이 300억 달러짜리 공장보다 더 쌀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비싼 게 어떻게 더 싸다는 건지. 여기서부터 AI의 새로운 경제학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바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질문은 공장 짓는데 얼마 들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그 공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토큰 하나의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말해요. 단어나 이미지 조각 같은 거요. 그의 논리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요. 만약에 10배 더 비싼 공장이 성능도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좋아서 결과적으로 토큰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싸진다면 그럼 느리고 싼 시스템은 아무리 초기 비용이 저렴해도 심지어 칩이 공짜라고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속도가 곧 비용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르브론 제임스 비유예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한테 최고의 농구화를 신겨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엔지니어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100%, 200% 끌어낼 수 있는 초인적인 AI 컴퓨팅 파워를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젠슨 황은 심지어 최고 엔지니어 한 명이 1년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AI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말해요. 그만큼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엔진, 그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까지 갖춘 AI,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들을 말이죠. 젠슨 황은 AI의 다음 타겟, 그 조 단위 시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기술혁명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거대한 물리적 산업들이에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 AI, 신약개발, 농업, 통신, 제조업, 우리 실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그 산업들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일화를 들어보면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사과정 학생이 7년은 꼬박 매달려야 했을 법한 연구가요. 이제는 그냥 책상 위 컴퓨터에서 30분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7년이 30분으로. 이건 그냥 빨라진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영상의학과 의학 사례를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AI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의사들은 뭘 하게 됐을까요? 바로 질병을 진단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과는요? 더 많은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실력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이게 바로 젠슨 황이 말하는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가 됩니다. 둘째, 시간이나 노력, 규모 같은 건 더 이상 창작의 걸림돌이 아니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젠슨 황의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AI에게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겁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이건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기회에 대한 메시지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